중요한 거는 선별적인 하락이다. 현재 한 시장에서는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 많은 기회를 먼저 쟁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지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방송에서는 ANAR에서 발표한 경제 및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 미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각 기관에서 발표한 전망치 중에서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시장을 하는 전문인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금리 전망에 있어서 페니메이에서는 2026년 하반기 5.9%, 모기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6.4%,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홈빌더스 6.23%, 웰스파고 6.35%, 질러우 6% 이상이 될 것이다. 2026년은 6% 초반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가격은 하락은 없다. 대부분의 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2026년도는 완만한 상승이다. 공급이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진로에서는요, 1.9%, 코텔리티 3.9%,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스 NAR이죠. 4%, 페니메이 1.3%, 모게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마이너스 0.3%, 골드만삭스에서 1.9%를 예측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2026년 미국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모게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여기서만 네거티브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 자체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거래량은 명확한 반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소폭 증가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왜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다를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망치를 분석하시는 전문인들의 2026년은 움직이는 회복기다. 그러면은 그 회복기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죠. 어떤 이는 금리의 하락에 중점을 두고 풀이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거래량에 중점을 두고 풀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회복을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심리적인 회복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망하는 부분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시는 게 뭐냐면 2026년에 있어서는요,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반등한다. 이거는 금리의 예측, 가격의 예측의 차이보다 거래량이 반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거래량은 반등된다. 가격이 상승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이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모든 미국의 시장이 균일하게 다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선별적인 하락장과 상승장이 존재한다. 지역별로 틀리고 부동산의 유형별로 다를 것이다. 초미세 지역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까지 보셔야지 진정한 가격의 상승 국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거래가 멈추고 다시 거래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격 자체를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거래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확실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느끼는 체감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지역에 중간 가격대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50만 불이다. 그런데 2024년에 그
그 집이 50만 불에 팔렸다. 그리고 2026년 1월에 그 집이 50만 불에 나왔다. 그러나 집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의 심리는 금리가 요 정도고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고 50만 불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퍼를 넣어서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산출을 해보겠죠. 셀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셀러들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똑같은 50만 불짜리 집입니다. B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50만 불에 팔렸습니다. 2025년 3월에 50만 불에 팔렸어요. 2025년 7월에 50만 5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51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1월에 그 비슷한 집이 50만 불에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가격이 유지될 수가 있다. 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거래 기록이 있고 거래량이 가격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의 선별적인 하락이나 상승, 유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요. 금리는 안정권에 들어갔다. 유동성은 이제 곧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그것을 봤었을 때는 2025년과 비교해서 2026년은 성격하게 움직이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유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선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가 시장 한동안 고금리 시대에 양극화가 심해졌죠. 지금 이런 구조가 조정되는 시기에서는요. 고가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는 당분간 움직임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중간 가격을 위주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현금 구매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대의 집들은 수요가 확장될 수가 있다. 중간 가격의 주택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요. 렌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뤘지만은 미국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렌트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완충 장치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렌트가 잘 나가지를 않고 공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요. 렌트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집들, 투자용 집이죠. 이때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는 렌트비 자체가 공시를 줄여줬고 렌트비 상승 자체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입을 어느 정도 방어해줬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적게 나오는 역할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가격 완충 역할을 해준 것이다. 2026년에 들어가서는요. 임대시장의 변화부터가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임대시장에서 먼저 영향이 올 것이냐? 오피스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의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등급별로 갔었을 때는 BC 등급의 오피스 건물의 공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멀티패밀리. 지금까지는 멀티패밀리가 굉장히 성행이 됐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멀티패밀리 공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임대료를 낮추거나 할인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임대료가 지금까지는 상승을 해왔던 국면에서 렌트비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간다. 렌트비가 좀 더 하락할 수가 있다. NOI 자체가 적어진다. 그러면 밸류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멀티패밀리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에 오는 유형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다. 왜냐?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료에서 방어를 받았던 자체가 구조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시장에 날 확률이 좀 높아진다. 결론적으로는 단독주택 시장에서 공급량은 또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공급이 좀 더 늘어났다,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하방으로 가지 않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선별
선별적인 하락이다. 전체적인 하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별적인 시장에서 선별적인 전략으로 가야지만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바뀌는 시장에서는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거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혼재한 시장에서는요, 면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 많은 기회를 먼저 쟁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고수들이 바라보는 시장은요, 일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투자 고수들은 구조적인 조정이 될 때, 변화가 있을 때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그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미 먼저 들어가서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자, 그 시장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완전한 상승장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선별적인 전략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 시장을 선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